주말 오후 외출 준비를 하던 중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다.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요. 너무 시끄럽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이가 없었다. 뛰는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조용히 지내는데 무슨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는 건지. 나는 문을 열고 당당하게 그럴 리 없다고 대답했다. 바로 그때 내 남자친구가 올라왔다. 나를 데리러 우리 집으로 온 것이다. 그러자 남자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돌아갔다. 뭐야 저거? 아니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올라왔네. 엄청 예민한 사람인가 보네. 그런가 봐. 왠지 느낌이 쎄해서 올라왔는데. 아무튼 챙겨서 나와. 그래도 앞으로 살면서 괜히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원치 않으니 사과하려고 남자친구와 같이 나가면서 아래층에 들렸다.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그녀의 집 아래층은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죠. 남자는 좋지 않은 목적을 갖고 층간소음 핑계로 여자에게 접근했죠.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남자친구가 왔던 것이죠. 아깝네. 나 그리고 A, B는 가장 친한 친구 사이다. A는 우리들 중 제일 처음으로 차를 뽑았다. 그리고 우리 셋은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물론 A는 운전석에, 나는 조수석, B는 뒷좌석에 탔다. 유일하게 여자친구가 있는 B는 뒷좌석에 타서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한다고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와, 저놈은 우리랑 있을 때도 지 여친이랑만 통화한다니까. 그러니까 말이다. 여자친구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그러자 B는 우리를 쳐다보며 웃었다. 아무튼 한참을 드라이브를 하던 중 내 친형에게서 아주 웃긴 영상이 깨똑으로 왔다. 이 영상을 보는 순간 나는 빵 터졌고 바로 우리의 그룹 깨똑방에 이 영상을 전송했다. 그 순간 A와 B의 핸드폰에서 동시에 깨똑 알림음이 울렸다. 전화 통화 중에는 깨똑 알림음이 울리지 않고 진동만 울릴 뿐이죠. 즉 B는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 중인 척을 한 것입니다. 남자가 눈을 떠보니 밀실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문 앞에 칼 한 자루가 놓여 있다. 이 밀실에는 이 남자를 포함해 총 7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때 스피커를 통해 각자 자신의 나이를 말해라.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를 말하기 시작했다. 5살, 10살, 30살, 40살, 75, 80, 그리고 이 남자의 나이는 20살이다. 그럼 이제 너희들의 나이를 더해 100이 되도록 만들고 그 100 안에 포함된 사람들을 죽여라. 나이의 합 100 안에 들지 않은 사람 혹은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이 말을 듣고 남자는 이내 아무 말 없이 밀실 문 앞으로 가 칼을 들고 자살했다. 80 더하기 20, 100, 75 더하기 5 더하기 20, 100, 40 더하기 30 더하기 10 더하기 20, 100. 나이의 합이 100이 되기 위해선 무조건 20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하나인 아파트에 배송을 갔을 때 일이다. 20층 아파트로 배송지는 20층 꼭대기층이었다. 당연히 나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했고 해당 층에 도착해 현관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고 난 택배를 드렸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배송 화물차에 타려 하는데 갑자기 아까 그 할아버지께서 달려오시며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알 수 없는 공포에 온몸이 굳어버렸다. 엘리베이터가 하나인 아파트이고 20층이었습니다. 택배기사는 분명히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고 내려왔고 이 할아버지가 곧장 이 택배기사를 따라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A는 반에서 제일 키가 작다. 그래서인지 A는 반 아이들의 놀림의 대상이 되곤 했다. A는 항상 우유도 많이 마시고 줄넘기도 매일 하지만 좀처럼 키가 자라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A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한 아저씨가 A를 불렀다. 그리고 아저씨는 A에게
학생, 혹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니? 네? 자기 전 이 물을 마시고 소원 한 가지를 말해. 그럼 그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남자는 A의 손에 물통을 건네고 돌아섰다. A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자기 전 이 물을 마시고 소원을 말했다. 나를 제일 많이 놀리고 괴롭히는 B보다 키가 더 커지게 해주세요. 다음날 아침 역시나 A의 신체적 변화는 전혀 없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휘둘렸다는 생각에 A는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B는 그날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다. 어제 저녁 안타깝게 B가 두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절단된 두 다리의 훼손 정도가 심각해 봉합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로 결국 B는 두 다리를 잃게 되었단다. 결과적으로 다리가 절단되어 버린 B보다 A의 키가 더 커지게 된 것이죠. 나는 한적한 작은 시골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난 이곳의 유일한 카센터의 주인이다. 요즘 우리 동네에서는 실종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범인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박해 보이는 한 청년이 내 가게에 왔다. 트렁크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며 정비를 보러 왔다. 별거 아니어서 금방 수리가 끝났고 청년은 돌아갔다. 그리고 곧 범인은 검거되었다. 카센터 주인은 청년의 차 트렁크를 살피던 중 트렁크 안에서 트렁크 문을 열 수 있는 비상탈출 레버가 제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수상히 여겼던 카센터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인 이 청년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차 트렁크에 납치한 사람을 실어 이동했기 때문에 트렁크 안에 비상탈출 레버를 제거해 둔 것이었죠. 나는 정신과 의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60대 한 부부가 이사를 왔다. 아내가 이웃에게 듣고 나에게 말해줬다. 부부에게는 30대 후반의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운둔형 외톨이로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갖고 있으며 부부는 이 아들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인지 자주 앞집 아주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리곤 했다. 왠지 사정이 딱해 보여 시끄러워도 나와 아내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리고 간간히 앞집 아저씨나 아주머니를 집 앞에서 보게 되면 웃으며 인사만 나누는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다. 앞집이 이사를 오고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그날 퇴근하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앞집 아저씨가 우리 집 앞에 서 계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정신과 의사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괜찮으시다면 잠시만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나요?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난 이웃 주민이고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알겠다고 답하고 아저씨를 따라 앞집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께서는 나를 웃으며 맞았다. 죄송합니다. 피곤하실 텐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기 아들분은 방에 계시나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아들의 방으로 보이는 곳으로 날 안내했다. 아주머니는 소리치며 방 안으로 들어가 아들을 깨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침대에 누워있던 건 아들이 아닌 마네킹이었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상담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사람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선생님. 이라고. 부부가 이사 오기 전 집에서 아들은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주머니를 위해 아들과의 추억이 있던 예전 집을 떠나 부부는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왔던 것이었죠. 야심한 밤 누군가 나의 집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다. 뭐야. 얼마 후 또다시 문을 두드린다. 누구세요? 이번에도 역시 아무 대답이 없다. 또다시. 결국 난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누군가 계단 밑으로 뛰어가는 소리가 들려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갔다. 잡히면 돼졌다. 하지만
어찌나 빠르던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 노트북과 핸드폰, 지갑 등이 없어졌다. 한 명은 남자를 유인하고 또 다른 한 명은 계단 위에서 남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문이 닫혀도 저절로 문이 잠기지 않는 도어락이 아닌 집을 노렸습니다. 남자가 도망치는 사람을 잡으러 간 사이 계단 위에 있던 사람이 남자의 빈 집으로 들어와 남자의 물건을 훔쳐간 것이죠. SNS를 하던 중 우연히 고등학교 때 동창을 만나 메시지를 보냈다. 야, 반갑다. 나 기억해? 아, 물론 기억하지. 야, 반갑다. 그래. 연락 닿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또 누구 있어? 아니, 다들 바쁘게 지내니 연락할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아, 역시 그렇구나. 왠지 씁쓸하네. 넌 어떻게 지내? 지금 어디 살고 있어? 난 지방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 부모님은 여전히 그 동네 우리 집에 살고 계시고. 너는? 나도 회사 다니지 뭐. 저번에 땡땡이 만나서 들었는데 너 아직 그 동네 살고 있다던데 맞아? 응, 고등학교 때 살던 곳에 그대로 살고 있어. 너희 집 옆에 바로 편의점 있고 학교랑도 엄청 가까워서 부러웠었는데. 그걸 아직도 기억해? 물론이지. 너희 집 자주 놀러 갔었잖아. 아직도 기억해. 103동 505 맞지?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맞아. 그리고 고마워. 이제 대충 이 여자의 집 위치를 알 것 같아.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리송했다. 그리고 더 이상 A는 답장이 없었다. A는 실제 본인이 아닌 그녀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싶어 했던 누군가가 그녀인 척을 했던 것이었죠.